이걸 모르고 지나가는 60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 결과 단 2년에서 3년 만에 몸과 마음이 급격히 지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뭔가 한 게 도대체 언제였지? 자식들 챙기고 배우자 뒷바라지하고 부모님 도와드리고 평생 누군가를 위해 달리다 보니 어느 순간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따뜻한 밥상은 늘 가족 앞에 먼저 올려놓고 정작 나는 찬밥에 김치 몇 조각으로 하루를 넘겼던 날들. 몸이 아파도 엄마는 아프면 안 돼 하며 파스 하나 붙이고 버티던 시간들. 마음이 지쳐도 조금만 더 참자, 애들 크면 그때 쉬자 하며 감정을 꾹 눌러온 세월들. 그런데요,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이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요.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돌봐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말입니다. 왜냐고요? 이 시기에 자기 돌봄은 앞으로의 20년, 30년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왜 가족보다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죄책감 없이 나를 챙길 수 있는지 차분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60세 이후가 전환점이 되는 이유. 우리 몸은 60세 전후로 큰 변화를 겪습니다. 호르몬 균형이 달라지고 근육량은 매년 줄어들고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은 40대, 50대보다 현저히 낮아집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자료에도 60세 이후 자기 돌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건강 유지의 핵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족을 챙기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한 분일수록 혈압, 혈당, 관절 통증, 수면 문제를 더 많이 겪는다는 연구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노년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60세 이후 삶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소는 재산도 명예도 자식의 성공도 아닌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돌보고 지지하는 것, 이것이 남은 20년, 30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2. 마음이 먼저 지치는 나이 감정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많은 60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아픈 건 그래도 버티겠는데 마음이 지치는 건 너무 힘들다고요. 평생 책임을 지고 살아오신 분들은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삼키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심리학회 연구에서는 감정을 꾸준히 표현하는 노년층이 우울불안 지수가 30% 이상 낮고 기억력 저하도 늦게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즉, 감정을 돌보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습관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지고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3. 나부터 챙기는 게 이기적인가요? 라는 질문.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신 분일수록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 나이에 나만 챙기면 이기적인 거 아냐? 애들한테 뭐라고 들을까봐 걱정돼. 괜히 주책 없어 보이진 않을까?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도 노후의 삶의 만족도는 자기 돌봄 실천 정도와 정확히 비례한다고 말합니다. 비행기 산소 마스크 이야기도 꼭 기억해 주세요. 비상시에는 보호자가 먼저 마스크를 착용한 뒤 아이를 도와주세요. 왜냐고요? 내가 숨을 쉴 수 있어야 가족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평온하고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부담 없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챙기는 것은 가족을 위해서도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4. 지금부터 실천하면 좋은 나를 위한 루틴 5가지.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만 시작하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하루 5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나만의 시간 만들기.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 따뜻한 물 한 잔, 가만히 앉아 숨 고르기.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것이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감정기록 쉼표 만들기. 오늘 느낀 감정을 5줄만 적어보세요. 화난 일, 서운했던 일, 고마웠던 일.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기억력, 집중력까지 좋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뤄둔 취미 하나 다시 꺼내기. 그림, 꽃꽂이, 트로트 걷기, 사진, 글쓰기, 뭐든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자극은 뇌를 깨워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몸을 깨우는 작은 루틴 만들기. 10분 스트레칭, 동네 한 바퀴 걷기, 아침 햇빛 5분 쬐기. 이 3가지만 꾸준히 해도 수면, 기분, 체력 모두 달라집니다. 미안함 대신 괜찮다를 선택하기. 어떤 행동을 하든 이제는 미안해하지 말아주세요. 평생을 남에게 주고 살아오셨으니까 이제는 나에게 조금 더 써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시간을 쓰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60년 넘게 남을 위해 달리다 보면 에너지 탱크는 바닥나 있고 정작 나는 텅 비어버린 느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볼 차례입니다. 나를 챙긴다고 해서 가족이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평온한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큰 안정감과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돌보는 것은 내가 남은 시간을 더 아름답고 평온하게 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오늘 영상 보신 김에 딱 5분만 시간을 내서 여러분 마음에게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지금 너는 뭐가 제일 하고 싶니? 그 작은 질문이 앞으로의 20년, 30년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평생 가족만 챙기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을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